118페이지에 먼저 물리적 처리. 1번에 도시하수의 전처리로 사용하는 물리적 처리가 있고, 이제 2번에는 공장폐수에서 적용하는 물리적 처리로 나뉘어져요. 먼저 도시하수 전처리로 첫 번째로 스크린. 이 스크린 뭐 하는 건지 알지? 그 스크린은 어떤 수로가 있을 때 도시하수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설치가 돼요. 봉형 스크린을 써요. 봉형 스크린. 그러니까 얘는 봉이고 얘가 바렉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물론 봉도 있고 망도 있어. 근데 정수장에서는 얘를 쓰지만 하폐수 처리장에서는 얘를 쓸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돼. 얘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혀요. 바로 막혀. 시작하자마자 막히기 때문에 망형을 쓸 수가 없고 봉형을 씁니다. 봉형. 이런 형태의 스크린, 바렉 스크린. 옆에서 본 모습은 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한번 걸러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걸러주는데, 그러면은 이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물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얘를 통과하고 나면은 높이는 좀 더 높아질까, 그대로일까, 좀 더 낮아질까?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못 들었어? 요만큼의 높이였거든? 근데 얘를 통과하고 나서는 그 높이가 높아지겠어? 그대로겠어? 약간 낮아지겠어? 높아지겠어? 그대로겠어? 약간 낮아지겠어? 약간 낮아지겠지. 원래 높이보다는 약간 낮아질 거야. 왜 낮아지겠어요?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할 거잖아. 이 사이사이를 통과하면서 손실 수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높이는 낮아진단 말이야. 이만큼의 손실 수두가 발생하니까 그 손실 수두를 헤드 로스라고 얘기를 하자. 얘 때문에 이만큼 낮아지게 되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손실 수두는 베타 사인 알파 b분의 t의 3분의 4승 곱하기 2지분의 v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 그 시험에 안 나오는데 공식 설명 왜 하냐면은, 일단 모든 손실은 전부 다 속도 수두에 비례한다. 맞지? 모든 손실은 다 속도 수두에 비례하고, 요 베타는 이 봉의 형상계수라고 해. 형상계수. 그러니까 요 봉이 땡글해서 요 사이사이를 통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각져가지고 사이사이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1번이 손실이 크겠어? 2번이 손실이 크겠어? 2번이 손실이 크거든? 그러니까 이 봉의 형태에 따라서 오는 계수가 베타야.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으면은 이 베타 값이 커지는 거야. 형상계수라는 용어야. 그 다음에 요 알파는 여기 설치된 각도야, 각도. 설치된 각도가 알파고, 요게 중요한데, 우리가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스크린이 설치가 되고 여기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자, 그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이 봉 하나하나의 두께가 t거든? 우리 두께를 얘기할 때 t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 두께가 크면 클수록 손실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봉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잖아. 그 다음에 이 봉 사이사이의 간격이 빈데,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손실은 어떻겠어요? 작아지겠지. 이 간격이 좁다라면 손실은 커지잖아. 간격이 커지면 물 잘 빠질 거잖아. 그래서 이 간격에는 반비례하고 두께에는 비례한다. 그게 핵심이야. 그거 이론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격은 크면 클수록 손실이 적어지지만 봉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손실은 커진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스크린을 통과하는 통과 유속이 V인데, 이 유속이 정수장의 경우는 약 1m/s 정도.
근데 하폐수 처리장은 약 0.6에서 0.75 메타/세크 정도로 제한을 해. 정수장은 아무래도 깨끗한 물이잖아요. 걸릴 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좀 빨리 통과해도 되는데 하폐수 처리장은 걸릴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유속이 느려져야 돼. 이거보다 더 빨라도 곤란하고 이거보다 너무 느려도 곤란하거든. 너무 느리면 왜 곤란할까? 지금 일로 들어오는 게 협잡물 똥덩어리 가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얘를 천천히 흐른다면은 이 찌꺼기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퇴적물로 발생할 거잖아. 여기에 이렇게 다 쌓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흘러야 돼요. 그래서 너무 느리면은 퇴적물이 발생해. 너무 빠르면 뭐가 곤란할까? 이 스크린 역할을 못하지. 이 스크린이라는 게 협잡물을 이렇게 걷어내는 게 스크린인데 빨리 쫙 흐르면은 이 걸려있던 협잡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풀어져가지고 안으로 다 들어올 거잖아. 여기에 막 똥덩어리랑 휴지랑 막 걸려있는데 쫙 흐르면은 똥덩어리 다 풀려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얘 있으나 마나잖아. 걸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빠르면은 그 이물질이 분산해가지고 유입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빠르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유속으로 제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설치 각도인데 얘가 기계식일 때 약 7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고 인력식일 때 45에서 6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 설치 각도가. 기계식이 뭐냐, 인력식이 뭐냐? 청소 방식 얘기하는 거거든. 청소 방식. 그러니까 여기에 협잡물이 걸렸는데 결국에 막힐 거잖아. 막히기 전에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자동화 무인화되어 있으면은 각도가 좀 더 서 있어도 상관없고요. 사람이 치우는 방식이면 좀 더 누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청소하는 방식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걷어내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얘를 가지고 망 사이사이 간격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채를 이용해서 이렇게 걷어내거든. 근데 걷어내는데 얘가 각도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걷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좀 누워 있으면은 자세가 잘 나오잖아. 그지? 이렇게 걷기 위해서는 이게 좀 더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기계식일까 인력식일까? 다 기계식이야. 다 무인화 자동화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기계 사다가 설치하는 게 더 싸게 먹히니까 인건비보다. 뭐 최저 시급 같은 게 막 있기 때문에 다 기계식이야. 근데 인건비가 싼 데에서는 여전히 인력식으로 하고 있어. 인건비가 가장 싼 데가 우리나라에서 어디야? 군대. 군대는 인건비가 싸잖아. 뭐 병장 월급 해봤자 얼마나 돼.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인력식으로 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이거를 했었어요. 겁나 잘했어. 이 쫙 해서 쫙 해서 쫙 해서 쫙. 근데 훈련소 논산훈련소에서 이거를 했는데 논산훈련소에 걸려있는 똥이라는 건 그냥 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훈련소 가면은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3에서 4일 정도 후에 첫 변을 봐요. 진짜로. 근데 이게 7일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의무대 가서 좌약을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3, 4일 만에 첫 변을 본 그 변이 막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게. 이런 게 여기 막 다 걸려 있어. 쫙, 탁, 쫙, 탁. 그러면서 똥이 파락 튀면서 탁, 파락 튀면서 탁. 막 이렇게 똥덩이가 됐었던 거지. 근데 좋은 점이 있었어요. 제가 98군번이야. 98군번. 98년 9876023298이야. 어이 씨발 왜 기억나지? 76으로 시작하면 이제 논산이거든, 논산. 98년도에 논산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요 98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었거든. IMF가 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다 휴학하고 다 군대로 몰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자는 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관물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1인이 1침상을 이렇게 썼어야 정상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3인이 2침상을 썼었어. 정말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겁나 불편했는데 이제 훈련 끝나고 일과 시간에 나는 여기서 이렇게 똥을 푸다 갔지. 그럼 막 이렇게 튀어 있어.
그래서 와서 막 샤워를 하는데 냄새가 안 빠져. 이 사이사이에 막 똥이 막 껴있어 막.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이렇게 잘 필요가 없었어.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와. 그래서 나는 1인 2침상을 이렇게 뒹굴르면서 막 이렇게 잠을 잤었지. 이거 하면서. 그때 서 있었으면 똥은 더 튀겼을 거야. 그러겠지? 누워 있어야 이게 똥이 청소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 방식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는데 근데 유속이 약간 좀 차이가 나거든요. 유속이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좀 더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속이 빠를수록 서야 될까 누워야 될까? 유속이 빠를수록. 유속이 빠른 상태에서 누워 있으면요. 똥덩어리가 막 걸렸잖아요. 그러면 빠른 유속으로 막 가면은 이 똥덩어리가 똥을 올라타요. 그래서 똥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 그러겠지? 그러니까 좀 더 빠르면 빠를수록 각도는 어떻게 돼야 돼? 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속이 좀 더 빠르면은 각도가 더 커져야 돼. 유속이 좀 더 느려지면은 각도는 조금 더 누워도 돼. 그래서 유속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나고 청소 방식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 게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스크린에 동그라미 1번에 봉형 스크린을 쓴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망형을 쓸 수가 없어요. 봉형을 쓰고 봉 간격 이상의 크기를 갖는 고형물들을 걸르는 공정이 스크린이다. 그 봉의 간격에 따라서 조목 스크린, 중목 스크린, 세목 스크린으로 나뉘어지는데 보통 40mm짜리 중목 스크린을 쓴다. 통과 유속이 정수장은 좀 더 빠르고 오폐수 처리장은 좀 더 느리고 그 유속에 따라서 설치 각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기계식 청소 방식이냐 인력식 청소 방식이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은 봉의 두께가 클수록 손실이 커지지만 봉 사이사이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은 작아진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게 스크린이고 그 다음이 침사지. 침사지는 그릿 챔버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 제거 대상이 그릿이에요, 그릿. 그래서 우리 전공책 보면은 그릿을 제거한다, 뭐 그릿을 제거한다. 어차피 영어니까 맞춤법은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이 그릿이라는 게 교재에는 사석이라고 써 있지만은 보통은 쇠석이라고 해요, 쇠석. 그러니까 분쇄한 돌로 모래, 자갈, 금속 조각,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모래 자갈은 좀 큰 애도 있고 좀 작은 애도 있고 좀 무거운 애도 있고 좀 가벼운 애도 있을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다 제거하려고 욕심내면 안 돼. 여기에서는 비중이 2.65 이상, 입경이 0.2mm 이상 얘들만 제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쟤보다 가볍고 쟤보다 작은 미세한 현탕물까지도 제거할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유속이 0.3 m/s로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1초에 30cm 요만큼. 1초에 30cm면은 꽤나 빠른 거죠. 이렇게 좀 빨리 가야 돼. 이거보다 느려도 문제가 되고 이거보다 빨라도 문제가 되거든요. 너무 빠르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침사지라는 건 여기에 모래가 막 가라앉아 있거든. 여기에 유속이 엄청 빠르면은 뭐가 문제 되겠어요? 얘들도 안 가라앉지. 얘들도 침사가 안 돼. 침사가 불량해. 그리고 소류력을 얻게 되면은 그 소류력이라는 건 들뜨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야. 들뜨는 힘. 그래서 관거에서는 반드시 소류력이 확보가 돼야 돼. 관에서는 퇴적물 발생하면 안 되잖아. 들떠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유속이 빠르면 소류력이 발생해서 이 모래들이 이렇게 다 들떠버리거든. 그래서 너무 빠르면은 소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빠르면 곤란하다. 너무 느리면 왜 곤란할까? 너무 느리면. 일로 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미세한 이거보다 가볍고 이거보다 작은 그릿도 가라앉겠지. 근데 그릿만 가라앉는 게 아니잖아. 뭐도 같이 가라앉겠어. 똥덩어리가 가라앉겠지. 똥덩어리는 여기서 가라앉으면 안 돼. 왜냐면은 이 찌꺼기를 바로 매립하는데 똥덩어리 매립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지나치게 느리면은 VSS까지 침전되기 때문에 얘는 침전해서는 안 된다. 얘는 침전지에서 가라앉아야 돼. 침사지에서 가라앉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속을 0.3 메타/세크 정도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체류 시간이 한 30에서 60초 정도가 표준 재원이야. 아까 연습 문제에서 침사지 체류 시간이 48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보통 30에서 60초 정도.